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문재인 대통령 방중 일정이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CBS가 중국 동포간담회 현장 소리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소리의 질은 좀 좋지 않은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동안 사드 여파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와 온 국민들도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이번 국빈 방문으로 양국의 신뢰가 회복되고 한중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난징 대학살 89년 충돌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중국인들 겪은 이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한국인들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네, 대통령 표현 가운데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정말 땅이 굳을까요? 이번에 워낙 중국이 아나무인격 태도를 보인다 여러 논란이 있어서 걱정스러운데요. 그래서 공항에 영접하러 나오는 인사의 격 여기서부터도 언론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번에 나온 사람은 쿵시안요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라는데 우리로 따지면 차관복급 정도라고 하거든요. 지난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영접했던 사람이 장예수의 사무부부장이고 이 사람은 차관급보다 한 단계가 높다는 점에서 좀 격이 낮아진 걸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만 차관복급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겸직하고 있어서 차관복급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주요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이명박 대통령 2008년 방중 때도 같은 급인 외교부 부장조리가 나왔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야 된다. 청와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표현에 난징 대학살 관련 발언이 딱 있었는데 이거는 일본이 좀 불편할 수 있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난징 대학살을 주제로 해서 일본에게 피해를 당한 어떤 한중 간의 역사적 동질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좀 엉켰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좀 미래적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또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을 해서 새로운 25년을 향한 한중 경제협력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서 3대 원칙, 8대 협력 방향 이런 걸 제안했는데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협력을 하자는 내용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관계 개선을 할 것이다. 이런 의지가 좀 강한 것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중요 핵심 안건이 바로 북핵 문제인데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발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서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첫 회동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태도 전환이 좀 이루어진 것인지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틸러스 장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지하는 휴지기를 가져야 하고 대화 의사를 미국에 알려야 되고 또 대화 도중에 핵 미사일 장비 시험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좀 달았는데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 합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하면 이런 발언들이 사실상 중국의 해법인 쌍중단에 가까운 그런 그림으로 기운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백악관은 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화할 채비를 갖췄다라는 것은 동시에 대화가 잘 안 될 경우에는 군사적 옵션으로 향할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면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더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상회담에서 좀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뉴스는요.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사건 관련 자료를 주성영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국민의당 박지원 최고위원이 이 제보 사실을 시인을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 참석한 이후에 기자들 만나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자료이다. 이렇게 특정해서 말한 일은 없다라고 여전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CD, 양도성 예금 증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다는 겁니까? 박지원 최고위원이 검찰에 있던 시절
시절인 2003년 현대그룹 비자금 사건 내사를 담당했었는데 그때 이제 양도성 예금 증서하고 수표를 입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현대 쪽에서 왔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당시에 정mog원 전 현대그룹 회장에게 물어봤더니 이 자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게 이 박지원 의원의 주장입니다. DJ의 측근 누구죠? 박지원 의원이다라는 얘기로 지금 언론 해석하고 있는데요. 박지원 최고위원은 이용주 의원 배우론을 주장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어쨌든 자신을 향한 의혹 제기는 결국 바른정당 통합 반대파의 음모이다 이 주장을 이제 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어쨌든 뭐 국민의당 노선 논쟁도 논쟁인데 이게 결국 이명박 정권 당시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촛불 시위 이후에 뭔가 정치 공작이 이루어진 그런 얘기에 가까운 거다. 이걸 좀 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최근 처음 보도한 경향신문에 담당 기자 칼럼이 실렸는데 애초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 이명박 정권의 정치 공작의 실상이지 국민의당 내부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도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오늘 주례회동을 가졌는데 22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는 것은 합의를 했지만 23일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만 받고 표결은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행법대로 하면 국회 다음 회기 첫 본회의 때 체포동의안이 자동 상정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가 말하기를 임시국회가 끝난 뒤에 24일 이후부터의 신병 확보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만 보장되기 때문에 굳이 국회가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를 갖고 뭐 정쟁을 벌이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검찰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하지만 문제가 여기서 끝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요? 순전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당 소속 의원이 구속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는데 구속을 용인한 거나 다름이 없어지는 상황인데 그런 거죠. 문제는 구속영장 발부가 다른 의원한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검찰 조사를 안 받고 버티고 있는데 20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라 검찰이 이제 3차 출석 통보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검찰은 또 이우현 의원의 차명 전화를 여러 대 사용해서 사건 관계자들과 말맞추기를 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서 수사 중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증거인멸과 직결되기 때문에 구속 사유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검찰이 여기에 다시 또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것도 그냥 넘어갈 거냐, 우리끼리 이럴 거냐, 뭐 이런 식의 여론이 비등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 지도부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어쨌든 최경환 의원의 체포영장 집행은 일단 검찰이 그냥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네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